혹시 당신은 지금 명품을 입고 계신가요? 아니면 명품의 광고판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수백만 원짜리 로고가 가슴팍에 크게 박힌 옷을 입어야 비로소 안심이 된다면 당신은 아직 진짜의 세계에 발을 들이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전 세계 상위 1%가 열광하는 올드머니 트렌드의 핵심은 역설적이게도 로고의 소멸입니다. 남들이 알아봐 주길 바라는 욕구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때 비로소 완성되는 인간 명품의 조건. 오늘은 당신의 가치를 로고 따위에 맡기지 않는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의 은밀한 심리학을 파헤쳐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왜 진짜 부자들은 로고를 감추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고, 둘째, 로고 없이도 품격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되며, 셋째, 브랜드가 아닌 당신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는 철학적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로고가 크게 박힌 옷을 입고 싶어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빠르게 신호를 보내고 싶기 때문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호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나 이만큼 돈 있어 라는 메시지를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건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심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로고가 없으면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남들이 알아주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클수록 로고는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외쳐집니다. 반대로 진짜 부자들, 우리가 올드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런 불안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미 증명이 끝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 4대에 걸쳐 쌓아온 부와 교양은 로고 따위로 증명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로고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나는 아직 증명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신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생깁니다. 누구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로고 플레이는 더 이상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품 가방 하나쯤은 할부로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로고가 없는 것,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높은 단계의 배타성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로고가 사라질수록 왜 품격은 올라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시선의 주도권 때문입니다. 로고에 집착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저 사람이 내 가방을 알아볼까?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로고를 벗어던진 사람은 이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죠. 이 옷이 나를 가장 나답게 표현하는가? 이 소재가 내 피부와 체형에 맞는가? 시선의 주도권이 남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이 차이가 바로 품격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질감의 승리입니다. 번쩍이는 금장 로고 대신 10m 밖에서는 평범해 보여도 가까이 다가가 스치는 순간 느껴지는 그 고급스러운 원단. 손으로 만졌을 때 전해지는 캐시미어의 부드러움. 빛에 따라 미묘하게 변하는 색감. 밀리미터 단위로 정교하게 박힌 바느질. 이런 것들은 로고처럼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실제로 럭셔리 소비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여유가 클수록 눈에 보이는 로고보다 만졌을 때의 질감과 착용했을 때의 필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진짜 고급스러움은 시각이 아니라 촉각과 경험에서 온다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 잠깐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질감이 로고보다 강력할까요? 이건 우리 뇌의 작동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를 처리 유창성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처리되는 정보, 즉 큰 로고처럼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빠르게 인식되지만 그만큼 빠르게 잊혀집니다. 반면 미묘한 질감, 은은한 광택, 정교한 디테일처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인식되는 것들은 뇌에 더 깊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로고가 큰 가방을 든 사람을 스쳐 지나가면 명품이네 하고 2초 만에 잊어버리지만 로고는 없어도 질감이 살아있는 코트를 입은 사람을 마주치면
그 인상이 훨씬 오래 남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억의 깊이 차이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남들의 기억에 3초 남을 것인가, 3년 남을 것인가의 차이를요. 그리고 여기엔 희소성의 역설이라는 재미있는 현상도 숨어 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죠. 흔한 것은 가치가 떨어지고 희소한 것은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로고가 크게 박힌 명품은 역설적으로 너무 흔해졌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10명 중 3명 같은 로고를 달고 있으니까요. 반면 로고 없는 고급 원단으로 만든 맞춤 재킷은요, 전 세계에 몇 벌 없습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희소성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사회적 거리감이라는 개념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상류층은 대중과의 거리를 유지하려는 본능적 욕구가 있다고요. 그런데 로고가 대중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즉시 다른 방식으로 거리를 만듭니다. 바로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로고 없는 옷, 브랜드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은 아는 그 미묘한 디테일.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배타성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게 패션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와인을 볼까요? 초보자는 유명한 샤토 이름에 집착하지만 진짜 와인 애호가는 작은 부티크 와이너리의 빈티지를 찾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아는 슈퍼카 대신 소수만 아는 핸드메이드 클래식카를 선택합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아는 사람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더 깊은 철학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로고 없는 옷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 외부의 힘, 브랜드의 이름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강력한 자존감의 표현이죠.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는 이를 문화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제 자본, 즉 돈은 누구나 벌 수 있지만 문화 자본, 즉 취향과 안목은 오랜 시간과 교육, 경험이 축적되어야 만들어진다는 거죠. 로고는 경제 자본으로 살 수 있지만 로고 없이도 품격을 드러내는 능력은 문화 자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짜 상류층은 로고 대신 문화 자본을 과시하는 겁니다. 훨씬 더 모방하기 어렵고 훨씬 더 본질적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연된 만족감이라는 심리학 개념입니다. 1960년대 스탠퍼드 대학의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 기억하시나요? 지금 당장의 작은 보상을 참고 기다리면 나중에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시험이죠. 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고를 달면 지금 당장 거리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받을 수 있어요. 즉각적인 만족감이죠. 하지만 로고를 벗어던지고 진짜 질에 투자하면요, 당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만나는 사람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연된 만족감의 힘입니다. 그래서 로고 없는 품격은 단순히 옷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지금 당장의 인정보다 시간이 증명할 진짜 가치를 믿느냐, 빠른 신호보다 깊은 인상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바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로고 없이도 품격을 만드는 3가지 구체적인 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향의 독립성입니다.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내 피부 톤과 체형에 가장 잘 맞는 나만의 클래식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누구나 입는 검은색 코트 대신 당신의 피부를 더 빛나게 만드는 네이비나 카메색을 선택하는 겁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옷을 선택할 때 비로소 당신만의 시그니처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곳의 디테일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가방과 시계에 집중하지만 진짜 품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구두, 정갈한 손톱, 구김없는 셔츠깃, 은은하게 풍기는 좋은 향. 이런 것들이 로고 100개보다 더 큰 인상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이건 관리와 습관의 문제이고 그건 돈보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말투와 태도의 마감 처리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말투가 거칠면 그 옷은 순식간에 가짜가 됩니다. 반대로 소박한 옷을 입었어도
부드럽고 단호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품격이 됩니다. 옷의 질감만큼이나 언어의 질감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천천히, 정확하게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말투. 이것이야말로 로고 없는 진짜 명품입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명품은 당신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신분증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예술 작품을 담는 액자일 뿐이죠. 액자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림이 형편없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림이 훌륭하면 액자는 심플해도 충분합니다. 진짜 우아한 사람은 브랜드의 이름 뒤에 숨지 않습니다. 옷이 당신을 설명하게 하지 말고 당신의 삶이 옷의 가치를 결정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시간을 보내는지, 그것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로고는 단지 하나의 선택지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로고 뒤에 숨겨두었던 당신의 진짜 빛을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아한 품격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말을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 진짜 품격은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데서 완성됩니다. 로고를 벗어던지고 당신 자신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브랜드를 세상에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진짜 명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품격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